안녕하세요. 한결같은 언니입니다. 제가 요즘에 참 고민이 좀 많아졌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33회 시험이 끝나고 나니까 그 주변에서 이제 문의들도 좀 오시고 뭘 어떻게 해야 할까, 중개사 일을 해보고 싶은데 부동산 쪽에 관심이 이제 가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들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나름대로 제가 처음에 중개사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부터 해서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저 또한 제가 진짜 그 나이가 진짜 50이 다 돼가도록 부동산에 관심이 없었어요. 부동산과 전혀 다른 일들을 계속 해왔었고, 부동산에 또한 그 열심히 일을 그 제 분야에서 또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부동산에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특별한 계기도 없고, 또 제가 관심을 가질 만한 여유도 사실은 없었어요. 예, 이제 먹고 살기 바빠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제 분야에서. 그래서 고민을 별로 안 해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50대가 돼가면서 저를 한번 좀 되돌아보는 계기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되돌아보면서 이제 좀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전문적으로 진짜 나이가 많이 됐을 때도 정량 없이 일할 수 있는 일을 좀 한번 저를 되돌아보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네, 그 중개사 일이 저한테 부동산 하는 일이 저한테 좀 맞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막연하게 공부를 해서 일단 합격을 해봐야 되겠다. 그게 숙제처럼 저한테 몇 년 전부터 좀 계속 생겼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도 제가 공부를 진짜 열심히 시작해야지 이런 마음은 안 먹고 그냥 막연하게 숙제처럼만 남겨져 있다가 이제 제가 어느 순간 이제 계기가 와서 저를 이제 되돌아보면서 진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해서 이거를 합격증을 따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부터 열심히 하게 됐고, 네, 이제 그러면서 또 합격을 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합격을 하고 나서 또 저 또한 고민을 했었죠. 창업을 해야 되나? 또 소금으로 가야 되나? 또 중개 실무를 좀 배워야 되나? 사실 이론과 우리가 실무는 다르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회초년생들도 공부를 대학까지 다 마치고 그리고 실무로 나오지만 또 실무에서 우리가 접할 때는 이게 괴리감이 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중개사 일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저 또한 워낙 부동산에 대해서는 너무나 완전 불인이 중에서도 진짜 너무 모르는 불인이었었기 때문에 이게 중개 실무를 좀 배우고 나서 해야 되지 않을까? 겁이 일단 저도 많이 나더라고요. 실무로 바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중개 실무를 배워야 하나? 그리고 시험 끝나가지고 그냥 그 시간들 합격 그 날짜 발표까지 합격증이 또 나올 때까지 제가 또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동기 언니들하고 합격하신 분들 몇 분 하고 또 경매를 좀 배워보러 다닐까? 근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 제 33회 이제 시험이 끝나고 합격 이제 하신 거를 이제 어느 정도는 아시잖아요. 합격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또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좀 되더라고요. 저 또한 저도 그랬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일단 저도 아직 배워가는 단계고 2년 정도밖에는 안 됐지만은 그래도 부동산을 이제 해오면서 저도 고민하고 또 제가 느끼고 제가 이제 진짜 또 2년 정도 이렇게 그런 고민 속에서 진행을 해오면서 저 나름대로의 이제 어떤 방법들을 좀 찾은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초보 중개사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저 나름대로 처음부터 그 준비했던 과정들, 지금까지 오는 과정들을 함께 공유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제 오늘부터는 그 초보 중개사분들을 위한 그런 과정을 좀 만들어 보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초보 중개사분들이나 아니면은 또 부동산 중개사 일을 이제 해보고 싶어서 또 관심을 갖는 분들이나 또는 부동산 중개를 현재 하고 계시는데 너무 성과가 안 나와서 좀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제가 좀
준비를 해서 올려볼까 하거든요. 사실 그 이론과 실무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뭐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고 실무에 이렇게 막상 나오면 공부했던 것과 또 다른 진짜 실무에서 필요한 공부를 또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되는 것처럼 저희 부동산 중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우리가 진짜 그 1년이고 2년이고 정말 미치도록 열심히 공부를 했잖아요. 그 많은 것들을 머릿속에 갖고 있지만 시험에 막상 딱 오시면 이 많은 것들이 아웃풋으로 나오지가 않아요. 네,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어떤 그런 정보들이 바로바로 업무와 연결이 안 됩니다. 지금은 이제 조금 저는 이제 연결이 조금씩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생기기는 하는데요. 저 또한 저도 처음에 너무 연결이 안 돼가지고 답답하더라고요. 하다못해 우리가 그 중개 보수 요율이 있잖아요. 그것조차도 생각이 안 나요. 수수료 얼마 나옵니까? 이렇게 여쭤보면은 그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진짜 한동안 고민하고 찾아보고 나서 예, 나중에. 근데 물론 이제 우리가 수수료 요율표를 뭐 공부할 때는 외우지만 이제 계약서 쓰고 확인설명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요율이 이미 다 계산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 굳이나 따로 이렇게 하진 않는데 미리 요즘에는 이제 그 자기의 금액이 어느 정도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지 미리 계산을 해보시다 보니까 중개 수수료까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꽤 되시더라고요. 그래야 자기 예산을 짜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말 연결이 바로바로 안 되다 보니까 저 스스로가 굉장히 좀 답답함을 많이 느꼈어요. 그렇게 이렇게 저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개 실무를 좀 하고서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 또한 중개 실무를 강의를 들었어요. 네. 중개 실무 강의는 대부분 조금 비용이 좀 나가잖아요. 그런데도 진짜 그 중에도 좀 저렴한 거를 찾아서 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실무에 바로 나가기가 너무 겁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중개 실무를 저도 공부를 했었고 또 이제 합격 발표까지 좀 텀이 있었는데 그때 또 그냥 시간을 보내기가 좀 아쉬워서 경매 강의도 가서 또 들었었어요. 경매 강의도 해서 한 달 정도 해가지고 예, 들었었고 그리고 또 1년 정도 제가 이제 중개 실무를 하면서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 1년 정도 지나면서의 또 그 답답함이 있더라고요. 뭔가 더 좋게 더 잘할 수 있는 더 계약을 많이 할 수 있는 제 정보를 좀 더 인풋을 많이 해서 아웃풋이 좀 빨리빨리 많이 나올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또 필요하다는 그런 목마름이 생겨서 또 1년 정도 지나서 또 중개실무 강의를 예, 들었어요. 예, 비용이 이제 조금 나가더라도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제가 이제 해본 결과 미리 중개실무 강의 듣고 뭐 배우고 미리서 하고 나서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동산에서도 집을 레버리지를 통해서 그 사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집을 살 때 내가 돈을 다 모아서 그 집의 가격이 맞는 돈을 다 모아서 그 집을 사느냐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 미리 사서 레버리지를 통해서 집값이 빨리 상승해서 내가 그거를 빨리 이제 구매를 하느냐 그것처럼 중개 실무도 이게 내가 진짜 이 공부를 다 한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완전 인풋이 다 됐어 이런 상황에서 실무를 가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인풋이 된 상태에서 내가 실무를 하면서 그게 레버리지가 되는 거죠. 실무를 하면서 중간중간 필요한 강의를 듣느냐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미리서 너무 빨리 뭐든 해내려고 급하게 마음 먹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은 도전한다라는 그 마음으로 네, 내 일을 내가 나한테 잘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내가 또 어떤 우리가 그 제가 지난번에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어떤 종류의 매물을 선택할지 나한테 어떤 것이 맞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도전해서 시작을 해서 일을 해보시면서 강의도 듣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조금씩 채워나가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나 보니까. 미리 아무리 들어도 결국에 실무에 와서는 이게 바로바로 연결이 안 되거든요.
바로 아웃풋으로 안 나와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실무에서 오래 하신 분들이 오히려 뭐 강의하시는 분들보다, 강의만 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이 현장에서는 더 많은 것을, 예,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이게 섬세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한 건도 똑같은 건이 없어요. 다 다르기 때문에, 네, 내용이 다 달라요. 사람도 다르고 또 집도 다르고 가격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진짜 한 건도 다 같은 것이 없어요.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실무에서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아주 그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무를 하면서 강의를 듣는 것이 레버리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저는 이제 들었어요. 왜냐면 저도 다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그냥 하나하나 단계별로 이제 해 나가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단계별로 하시는 과정을 제가 이제 1강, 2강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을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제가 좀 열심히 준비를 해서, 예, 진정성 있게 준비를 해서 그렇게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좀 서두가 길었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한 부분만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제 1강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그 우리 중개사, 부동산 중개사 일의 장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저한테 이 일이 정말 잘 맞는다고 생각하고 저는 진짜 너무 즐겁게 일하고 있거든요. 재밌는 부분들이 되게 많고 또 진짜 보람된 일들도 되게 많고, 물론 이제 뭐 아픔이 오기도 하고 쓴 부분도 있긴 하지만, 네, 단 부분도 되게 많고요. 일단 중요한 것들, 정말 이 일을 하면서 우리의 그 일이 어떤 점이 정말 좋은가라는 부분에 관해서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다음 1강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우리 중개사 일의 장점에서는요, 첫 번째로는 진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진짜 뭐 100억대 아니면 뭐 1000억대 있는 분들을 사실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쉽게 만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부터 시작해서 진짜 외국인들, 정말 우리나라에서 일을 해서 자기가 돈을 벌어서 또 본국으로 이렇게 얼마씩 보내는,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 뭐 200에 하다못해 저기 반지하에 뭐 200에 20짜리 사시는 그런 분들까지도 저희가 다 만나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든.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 자신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예, 그런 어떤 일입니다. 우리 일이. 예,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나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고 또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일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진짜 타 부동산 사장님들이나 아니면은 뭐 임대인, 임차인 또는 뭐 젊은 사람, 또 연세 있으신 분, 또 뭐 매도 매수자, 다양한 외국인들조차도, 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간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실력이 또 조금은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도 이렇게 사람과 쉽게 이렇게 친해지고 그걸 잘 못했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우리 일 자체가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하는 일이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이렇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성장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긍정적이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집이 막 몇 달 동안 안 나가던 집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집이 또 계약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결국에는 안 좋은 집도 다 나가게 되고, 뭐 이런 상황을 보면서 뭐든지 되는구나, 결국에는 되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그 사고가 긍정적이 된다는 거죠. 긍정적인 사고로 성장을 하면 아무래도 모든 매사가 또 즐겁게 되잖아요. 그럼 또 일이 잘 되는 선순환 구조가 되고, 그래서 긍정적인 어떤 그런 효과가 나기 때문에 또 긍정적으로 또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또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우리가 정보를 미리 알아야 고객들한테 브리핑을 할 수가 있잖아요.
부동산에 관련된 것이든 정부 정책이든 세금이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뭐 부분들 아주 상세하게 깊이 있게 전문적으로 알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아웃라인 정도 이런 거는 좀 알아야 고객들한테 브리핑을 할 수 있고 또 고객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미리 공부를 해야 돼요. 예. 그러면서 그 공부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많은 정보를 얻게 되고 그러면서 나 스스로가 어느 순간에 보면 계속 성장해가지고 예. 성장해서 그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꾸준하게 공부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냅스가 이렇게 막 연결이 되면서 뭔가 늙지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젊어질 수가 있는 그런 직업인 것 같아요. 젊어지면서도 또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개사 일의 장점은 여러 가지 면에서 나라는 사람 자체가 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할 때 단순 업무 같은 경우에는 성장이 없잖아요. 시간만 지나요. 근데 우리 중개사 일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일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이제 우리 중개사 일은 예, 이런 장점들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그런 욕구가 있잖아요. 성장하고 싶은 욕구. 근데 우리 일은 성장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성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일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부터 제 1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초보 중개사 분들을 위한 그런 내용을 진실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한결같은 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